불볕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에어컨 실외기실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크기가 크고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입기대파리의 잦은 출몰에 휴가철을 맞은 부산 해수욕장이 비상입니다. 쏘임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정구에서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퇴원 환자 안심돌봄 서비스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실 화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산시의회에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조례 돋보기에서 보도합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안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수영구의 한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원인은 합선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비롯해 지난 7월부터 한 달여 만에 부산에서만 9건의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실외기 화재는 모두 187건, 이 중 121건, 64.7%가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7, 8월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부산의 전국 최초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보통 우리 가정집에 실외기가 한두 대씩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최근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요. 첫째 이제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담았고요. 조례에서는 부산시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을 위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물론 공동주택 시설 관리자가 관리 교육을 받아 도움을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동체 차원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산시를 비롯해 기초지자체와 소방본부 등이 아파트 관리 주체와 실외기 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면 인근 세대까지 불길이 번지는 등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외기 관리 주체는 개인으로 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개인이 관리에 도움을 받을 곳도 없는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대 내 가스시설이나 소방시설을 일정 주기에 의무로 점검하듯이 에어컨 실외기 점검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상위법에 아직까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9월 회기 때 이 부분을 이제 발의를 해서 건의를 하는 그런 건의서를 작성해서 국회나 입법의 기관에다 보낼 그런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공동주택에 더해 일반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0만 가구를 넘어섰고 부산은 17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을 때야 어떻게든 생활이 가능하지만 수술 등을 받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금정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퇴원 환자 안심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거주하는 81세 김모 할머니. 지난해 척추 수술에 이어 올해 5월 또다시 시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퇴원 이후 집에 돌아온 뒤였습니다. 통증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데 홀로 살다 보니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처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이 안 좋아가지고 어디가 골절을 막 이걸 또 하나 하면 너무 서글퍼서 이틀간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솔직히 요양보험도 하려고 생각했고.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퇴원 환자 안심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문 돌봄 인력으로부터 장보기는 물론 청소부터 빨래, 음식 조리까지 대부분의 가사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상황, 실질적인 가사 지원도 도움이 됐지만 혼자라는 외로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하고 제일 닦고 여러 구석구석 닦고 빨래 할 거 있으면 좀 빨래 자기가 비비고 그리고 시장 올 때 뭐 사오라고. 금정구에서 퇴원 환자 안심돌봄 사업이 시작된 건 올해 4월부터 수술이나 중증질환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혼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별도의 이용료를 내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최대 2개월까지 일주일에 5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5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정구는 또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와 식사 지원, 안심주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지역 내에 자기 집에서 돌봄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퇴원 환자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22명. 구는 올해까지 서비스 이용자를 6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올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최대 2m에 이르는 대형 해파리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해파리의 잦은 출몰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차 기자, 먼저 부산의 바다 사정 먼저 짚어주시죠. 네, 보고 계시는 사진은 8월 6일 우리나라 주변 해역 온도를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모두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동해 전 연안 현재 25도 이상 도달한 상황으로 고수원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부산 가덕도 동단에서 강원 고성군 북단 모든 해역 수온 고수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동해 연안은 바람 방향에 따라 냉수대 소멸과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연안 수온이 급격히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수온이 변화함에 따라 해파리도 자주 출몰하고 있다고요. 네, 바다의 불청객이라고 불리는 이 해파리, 기후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평년보다 빠르게 등장했고 출몰하는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현재 부산에선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발령된 상태인데요. 지난 5일까지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 등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 94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가장 쏘임 사고가 많았던 곳은 해운대 해수욕장이었는데요. 328건이 발생했고 송정 217건, 송도 144건, 광안리 120건, 일광 98건, 임랑도 40건 발생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해파리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 건수 역시 제주 다음으로 부산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2220건, 부산은 2076건의 인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문제는 부산에 자주 출현하는 해파리가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라는 거죠. 네, 8월 1일 기준 부산에 출현한 해파리 94.7%가 노무라 입깃 해파리였고 비교적 작고 독성이 약한 보름달물 해파리는 21.1%로 두 가지 종이 중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해류를 타고 6월 말부터 제주와 남해, 서해, 동해에 유입됐는데 크기가 크고 독성이 강해서 어민들에게는 어피해, 여름철 해수욕객에겐 쏘임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쏘이게 되면 붓고 발열이나 근육마비, 심할 경우 호흡곤란, 쇼크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파리의 잦은 출몰은 기온 상승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바다의 인공 구조물, 풍부한 먹이, 해파리 포식재 감소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불청객, 이 해파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부와 지자체 등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차선영 기자였습니다. 폭염 속 부산 지역에 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쯤 영도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8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관 주변에서 모기향 형태의 탄화 흔적이 발견됐고 집주인도 모기향을 피웠다고 진술해 모기향이 넘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50분쯤 남구 용호동 한 단독주택 2층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 3주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2024 별바다 부산 나이트 뮤직 캠크닉이 열립니다. 나이트 뮤직 캠크닉은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음악과 낙조가 어우러진 낭만 가득한 한여름밤을 시민에게 선물하는 부산시 야간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행사는 8월 9일부터 3주간 총 6회 진행되고 매주 크로스오버, 인디음악, 감성 보컬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이 여름철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남해 해경은 오는 31일까지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 기간을 지정해 수상레저 사업장과 안전사고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내 방파제, 암초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과거 사고가 많이 났던 장소에 연안 구조정을 배치시켜 예방 순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역시 이뤄집니다. 지난 6일 오후 8시쯤 부산 기장군 연화 육교 사거리 앞에서 5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2차선에 넘어진 남성을 버스가 또다시 충격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2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복합레포츠 레저시설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주주 협약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과 연결도로, 운동장 등의 공사 기간은 올해 말에서 2026년으로 현실적으로 연장됐습니다. 또 체육시설은 감정평가액 620억 원을 조정 원가로 변경하고 준공 후 김해에 기부 체납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지연됐던 외부도로 개설은 특수목적법인이 맡는 것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밖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주 모두가 적극 협력한다는 사항 역시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생활권의 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인공제회와 코레일테크 주식회사, 김해시가 특수목적법인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합천의 대표 여름축제 중 하나인 합천 바캉스 축제가 3만 7천 명 넘게 다녀가며 인기몰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일부터 5일간 정양 레포츠 공원에서 열린 축제 기간에 3만 7,600명, 하루 평균 7,500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매년 방문객이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9일간의 행사에는 6만 7천 명, 하루 평균 6,700명이, 2년 전에는 5만 1,200명, 하루 평균 5,700명이 찾았습니다. 군은 올해 새로운 장애물 경기인 킹 오브 더 합천은 물론 워터풀장, EDM 워터방 등 다채롭게 더해진 행사가 흥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